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현중입니다. 자, 오늘 SKC 함께 보도록 할 건데, SKC가 실적 발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리뷰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좀 매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후에, 그리고 올해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사실 유리기판이잖아요. 이 글라스기판에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이 SKC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이슈 자체가 이 유리기판에 이제 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위주의 이제 Q&A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Q&A도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유리기판을 보더라도 앞으로 이 SKC 자체가 좀 탄탄하게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슈로 인한 유리기판 이슈로 인한 주가 상승 이후에 자리를 좀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뭐죠? 바로 기존 수익성이 좀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KC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퍼런스 콜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증권사 컨퍼런스 콜 내용을 참고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체크를 같이 읽어보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매출액은 4,15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QOQ 전분기 대비해서 59.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6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면은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매출 916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9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분기와 유사한 영업 환경 지속이 되면서 동박 판매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더딘 수요 회복과 그리고 동가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이 P가 판가, P죠. P가 소폭 하락하게 되면서 매출 성장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고, 말레이시아 공장 고객사 인증이 완료되어서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하반기 이전에는 이러한 추세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 1공장의 생산량이 가동 캐파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좀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고정비 부담이 단기간 그렇게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기 저착 폭이 소폭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소재 보도겠습니다. 매출 490억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7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ISC 테스트 소켓 매출이 40% 전분기 대비 40%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전체 반도체 사업의 실적 개선을 좀 이끌었고요. 특히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용 제품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할 만큼 성장 드라이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AI 서버와 그리고 DDR5 등 고부가 리버 소켓 판매 증가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로 수익성 제고 OPM이 25%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 소재 매출이 성장하는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SK 엠펄스 주요 고객사의 이 재고 소진 지연 영향으로 매출 성장이 좀 제한적이지만, 다만 이 CMP 패드 중화권 이 신규 고객사 공급 개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매출 성장 둔화와 그리고 비경상 일회성 비용으로 소폭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매출은 2,726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말 정기 보수 이후에 가동 정상화로 전 제품 판매량이 좀 증가를 했고요. 수익성이 높은 이 피지는 북미와 유럽 판매 증가로 인해서 역대 최대치 수준 매출량을 회복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1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55%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 적자 같은 경우는 SM이 주 원인인데, 스프레드 약세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 따라서 이 판가 P 인상의 적자 규모가 축소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재 그 기업에서 제시한 가이던스 자체가 사실 너무 긍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해당 내용들은 좀
제가 다음에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글라스 기판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라스 기판 칩셋 보조금 수령 가능성과 그리고 유리 기판 진출 사업 진행 상황 그리고 기술적 차별성 관련해서 질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칩셋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칩스법 아시죠? 칩스법 22년도에 시행된 이 미국에서 시행된 반도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칩스법의 이 칩셋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 말에 미국 내 글라스 기판 업체를 유일하게 이 칩셋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당사 제품의 기술력과 혁신성, 현지 평가를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결정되면은 업데이트를 바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 기업들이 유리기판 진출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기술을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SKC 입장에서는 우습다라는 표현을 돌려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SKC는 이미 내부 및 그리고 고객사와의 기술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미국 양산 공장 완공 후에 샘플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투자를 해왔던 거 그리고 진행 상황 자체가 다른 기업들 현재 이슈가 나오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올해 이 글라스 기판에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뭐 2차전지 사업부라던가 다른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사업성이 좀 단기간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글라스 기판 관련 이슈로 충분히 이 주가 견인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부분들이 받쳐줘야지만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겠죠. 근데 이전에 악성 물량도 소화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다만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은 분명하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맹목적으로 이거를 믿기보다는 보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투자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대응이라는 부분들을 꼭 기미하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빠른 상업화뿐만 아니라 기술 차별 경쟁력도 있고 이 후발 주자들은 단순 기판 소재를 실리콘에서 유리로 대체함으로써 기판의 원가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 SKC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 이외에도 TGV 기술을 통해서 MLCC 등의 소자를 기판에 직접 인베딩하고 이를 통해서 기판의 대면적화를 구현하는 등 기술적 접근 방식 자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도 좀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면은 인텔 글래스 기판에 10억 달러 카페스 투자를 하는 등 이 대규모 투자에도 상용화 목표 시기는 2030년도라고 해요. 시작하는 후발 업체들이 이 기술적 캐치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SKC는 글라스 기판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타 업체의 견제보다는 사업화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까지 이 글라스 기판 관련해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포인트로는 이 글라스 기판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제가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이 매물대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전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 내에서 주가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 이전에 제가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지금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금 이렇게 위에서 박스권 위에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이제 소화해야 될 물량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주가 상승 이후에 좀 오랜 기간, 거의 한 2년 반 동안 주가락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위에 이제 물량들이 존재해요. 그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은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뭐 2분기 실적 발표라던가 3분기 실적 발표 내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의 펀더멘털이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빠른 주가 회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너무 글라스 기파만 보기보다는 기존 업황이 회복을 하는지도 함께 보시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도 함께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나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SKC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